12월에 이제 셋째 주까지 와 있습니다. 월요일 아침 글로벌 마켓나우의 김희욱입니다. 이번 주는 이제 미국도 우리나라도 크리스마스가 들어있는 이 주간이고요. 그 다음 주에는 이제 우리나라는 납회일이 예정돼 있고 미국은 그래도 마지막 날까지 시장을 열게 됩니다. 이렇게 연말로 들어서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 금요일 미국 증시는 또 한 번 큰 폭의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물론 지난 금요일 날은요. 미국의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쿼드러플 위칭데이였기 때문에 그동안의 어떤 이 포지션이 좀 뒤에 엉킨 데 따른 약간 좀 피로감이 나왔다고 보고요. 일단 지난 금요일 우리 같은 경우는 좀 선방을 해줬는데 미국 증시 보시다시피 좀 비교적 큰 폭의 하락을 했고 나스닥 지수가 다시 5,000선 밑으로 좀 내려앉은 상황. 그다음에 S&P 500 지수는 심리적인 지지선이라고 할 수 있는 2,000포인트를 현재 위협받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오늘 밤 미국 증시가 중요한 만큼 일단 오늘 우리 개장은 또 한번 나침반 없는 항해를 해야 될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주말에 감동적인 뉴스 하나가 있었습니다. 바로 무디스에서 대한민국의 신용등급을 또 한 번 상향해 줬고요. 이제는 G20 국가 중에서 7개국에만 허락되어 있는 AA2 등급까지 현재 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나라 이제 개장 그리고 증시의 외국인 흐름은 이 뉴스와는 좀 차별화해서 별개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지금부터 좀 보겠는데요. 지난 금요일 이제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더하기 유가의 이제 추가 하락이 결국 이제 월가의 투자 심리를 악화시켰는데요. WTI는 0.6% 추가로 하락하면서 35달러대 밑으로 다시 추락을 해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월가에서는요. 유가의 바닥은 아직 멀었다. 하방은 열려있다. 이런 시각이 좀 지배적인 가운데 짐 케이노스라고 하는 헤지펀드의 대북격인 이런 사람이 CNBC와의 인터뷰에서 원유 관련주는 아직도 하방 공격이 유효하다. 지금도 숏을 치면 먹을 게 남아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뭐 여러 가지 근거를 들었는데 유가가 지금 계속 하락하는 와중에서도 오페크 산유국들은 지금 어떻게 해서든지 현상 유지를 위해서라도 미치고 파는 식으로라도 원유 생산을 멈출 수가 없는 상황이다. 라고 했고 그런데 이제 앞으로 태양광하고 전기차하고 대체 에너지 같은 게 이제 대세가 될 것이기 때문에 원유의 매력은 하루하루 감소할 뿐이다. 내리막길을 걸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그러면서도 테슬라의 CEO인 앨런 머스크의 사촌이 경영하는 걸로 유명하죠. 솔라시티라는 태양광 관련주에 대해서는 이거는 숏을 쳐라. 옥석 가리기는 필요하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유가가 물론 하락하면은요, 뭐 소비에 이점이 있다고는 하죠. 왜냐면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물보다 휘발유가 더 생필품이기 때문에 뉴욕이나 뭐 워싱턴 DC나 이런 캘리포니아 도심 지역 말고 그냥 보통의 주택가는 사실 자동차가 없으면은 아이들 학교 데려다 주거나 마트에서 그야말로 생필품 사는 것도 힘든 그런 도시 구조 때문인데 그런데 이제 이런 유가 하락이 다른 데 주는 이제 이 부작용도 현재 만만치 않은 수준이라는 거고요. 캐터필라에서 월간 보고서를 내놓았는데 한번 보실까요? 그야말로 참담했습니다. 결과가. 11월 판매량이 전체의 11% 감소를 해가지고 36개월 연속의 감소세를 연장을 했고요. 지금 지역하고 그다음에 프로덕트별로 보면은 남미 지역이 이제 최근에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건 뭐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 자원 채굴 쪽에는 33% 마이너스, 건설도 마이너스 30%를 기록했고요. 아시아도 상황은 좋지 않습니다. 역시 자원이 39% 마이너스, 그 다음에 건설이 마이너스 10%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캐터필라를 보면은 글로벌 건설 경기, 그 다음에 이런 원자재 경기를 알 수 있다고 하는데 주말에 이제 포털에서 가장 많은 클릭을 기록했던 게 두산의 어떤 구조조정. 20대 여사원도 명퇴를 해야 된다. 그리고 명퇴를 신청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어떤 불이익, 이런 것들이 지금 막, 사이트를 막 달구고 있고, 포털에서 막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캐터필라하고 두산 인프라코어는요, 뭐, 일단 업종으로 보나, 그 다음에 지금까지 어떤 뭐 글로벌 증시에서의 어떤 영향력으로 보나, 사실상 이제 거의 동조하라고 보는데, 지금 캐터필라의 상태도 좀 좋지 않고요. 두산 인프라코어도 이 최근에 중국 건설의 어떤 한랭전선이 들이운 것,
그다음에 글로벌리 전체적으로 원자재 생산 업종의 위축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은 지금의 이제 뭐 구조 조정 이슈라든가 여러 가지와 연결된다라고 보고요. 이런 가운데 금요일 날 캐터필러가 보여줬던 건설 원자재 채굴 장비 시장의 동향은 상당히 좀 안 좋았습니다. 달러 인덱스를 좀 보실까요? 일단 FOMC 금리 인상 바로 직전에 100까지 슈팅했다가 그때를 고점으로 해서 결국은 시장이 한 발 앞선 안도 랠리를 나타낸 것과 맞물려서 쭉 하락을 하고 있고요. 지난 금요일 날은 98선까지 내려앉아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은 이제 이런 글로벌 펀더멘탈의 어떤 우려감들이 연준으로 하여금 금리 인상의 이제 시작은 했지만 급진적인 발걸음을 내딛지는 못하게 될 것이다. 이런 전망하고 연결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이제 FOMC 기준금리 인상 D 플러스 현재 4일 정도 됐죠. 현지 시간으로 수요일 날, 우리 시간으로 목요일 날 발표를 했으니까 오늘로서 D 플러스는 이제 금, 토, 일, 월 해서 4일인데 그 뒤에 과연 시장에서 유동성이 증발을 했는지 정말 금융시장 월가에서 심리가 위축된 것만큼 실제로 연준의 어떤 유동성이 급하게 걷어들여졌는지를 한번 보겠는데요. 블룸버그에서는 연준의 금리 인상 그 후 여러 가지 이제 수치들로 얘기하는데 RRP라고 하죠. 역 레포를 통해 가지고 목요일 날은 1,050억 달러, 금요일 날은 1,430억 달러의 자금이 흡수됐습니다. 근데 이제 연방 기준금리로 봤을 때는 목요일은 현재 이제 0.25%에서 0.5% 구간금리로 설정되어 있는데 0.37, 그다음에 금요일은 0.36%를 기록해서 0.25에서 0.5% 이 레인지에서는 그래도 중반보다도 미디안, 그러니까 이 중간값보다도 밑에 있는 현재 안정적인 상황이고요. 그래서 월가에서도 예상보다는 시장의 리액션이 비둘기파적이네 라는 평가가 잇따르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난주에 이제 FOMC를 앞두고서 하이힐드 채권 시장, 정크펀드 시장의 금리가 급등하고 자금이 유출되는 한번 진통을 겪었었는데 해당 기업은 이제 잘 마무리 수순 내지는 정리에 들어갈 수 있겠다. 안정적인 어떤 정상화 복귀를 할 수 있겠다. 이런 발표가 지난주에 나와 있었고요. 제로헤지에서는 전체 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할 수 있는 헤지펀드 시장의 자금 유출이 상당히 컸다라는 점을 얘기합니다. 3분기에만 950억 달러가 빠져나가가지고 금융위기 이후에 최대치였는데 최근에 이제 헤지펀드 업계들은 수수료하고 운용보수를 내려주면서까지 고객의 자금 유출을 붙잡으려고 하지만 아직 특별한 효과는 못 나타냈다는 거고요.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서 결국은 자금 조달 비용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여기에 따른 헤지펀드의 어떤 비중을 축소하는 흐름이 당연해 보이고, 그 다음에 원자재 관련 펀드들이 또 많고, 그 다음에 중국발 우려 같은 게 요인이었다고 보고요. 로이터 서베이에서는 응답자 64%가 내년 3월에 금리를 또 한 번 올릴 것이다라고 보지만, 그래도 이와 같은 동향 속에서 내년 말 예상 금리는 연준의 닷플랏 점도표에 나온 내년 연말 기준으로 1.25에서 1.5보다는 좀 낮은 1에서 1.25% 정도의 전망을 내놓고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런 가운데서 순기능에도 우리가 좀 한번 집중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미국은 물보다 휘발유가 더 생필품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만큼 지금 유가가 하락하고 휘발유 값이 떨어지면 미국 사람들이 소비할 수 있는 소비 여력과 가처분 소득은 증가하는 그런 순기능이 있는데요. 미국의 휘발유 가격이 6년 내 최대 낙폭을 기록하면서 최저치까지 지금 떨어졌다는 분석이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휘발유 고시 가격이고요. 6년 만에 최저치까지 지금 현재 미국의 휘발유 값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 여기 보니까 미국의 휘발유 가격은 세금이 20%네요. 우리나라 60%대보다 이제 훨씬 적은 거죠. 어쨌든 이런 휘발유 가격 6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는 이 상황에 크리스마스 쇼핑 시즌에 대한 기대감은 유효하다는 분석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휘발유 가격 중에는 세금이 20%, 한국의 세금 비중보다 3분의 1 정도로 좀 더 원유 가격에 대해서 좀 탄력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원유 가격이 47%를 차지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쇼핑 시즌에 대한 이 전망을 봤는데 아멕스사에서 역시 그래도 연말 쇼핑 시즌 하면 크리스마스 아니겠느냐, 명불허전의 어떤 그런 기대감이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고,
서베이를 했더니 이제는 온라인이 더 많습니다. 크리스마스 쇼핑에 온라인이 51%, 매장에 가서 산다는 사람이 49%를 기록해서 이제는 온라인이 과반수를 넘어갔고요. 그 다음에 쇼핑을 실제로 하겠느냐라는 이제 질문에 대해서 응답하는 사람이 나 뭐라도 좀 살 것이다. 이렇게 응답한 사람을 보니까 블랙 프라이데이가 45%였고 사이버 먼데이가 47%였는데 크리스마스 다음 날인 26일, 그러니까 블랙 프라이데이하고 비슷한 거죠. 그때도 이제 목요일이 추수감사절이고 그 다음 날 이제 쇼핑 간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날이 66%로 블랙 프라이데이나 사이버 먼데이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을 기록해서 아직까지 크리스마스 쇼핑 시즌에 대한 기대감은 살아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앞에서 여러 가지 이제 펀더멘탈 상황이 좋지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원유 가격도 점점 하방으로 심히 좀 분산이 안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는 연준이 매파적으로 가지는 못할 것이다라는 어떤 반대적인 기대감도 있지만, 이제 시장에서 이제는 유동성 랠리가 끝난다고 하면 어떻게 우리가 연착륙이냐 경착륙이냐를 예상해야 될지에 대한 이제 관심이 높습니다. 우리는 많이 오른 것도 뭐 없기 때문에 여기서 저금리 시대의 종료 때문에 우리가 특별히 내놓을 만한 어떤 이 증시의 지수 때는 사실 없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6가지 차트를 좀 보자고 하네요. 먼저 S&P 500 기업들의 실적 전망치가 하향 중인데, 이거는 이제 달러 강세, 그다음에 정유주 이런 데에 어떤 영향을 일단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앞에서 말씀드린 정급 본드, 하이힐드 채권 금리가 좀 최근에 이상 상승을 보이면서 S&P 500 지수의 하방 요인으로 작용했고, 이거는 지난 금요일에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소매 판매도 예상보다는 조금 높지는 않죠. 그래서 역동조하는 증시하고의 연관성을 볼 수가 있겠다. 그다음에 글로벌 교역량이 지금 많이 떨어져 있다 보니까 경기 민감주의 어떤 방향성과도 일치한다는 거고, 그다음에 이 M&A 건수가 사상 최대를 기록한 이런 상황이 결국은 위험 신호이고, M&A 건수가 사상 최대일 때 시장이 상투였던 적이 많았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네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우리나라 이번 주 첫 거래일 개장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는데, 앞에서도 이제 여러 번 보셨겠고 오늘 하루 종일 들으실 얘기인데, 무디스사에서 한국의 신용등급을 상향했죠. 이 뉴스 좀 보겠습니다. AA3에서 AA2로 이제 상향을 한 거고요. 한국의 국채 등급을 업그레이드 해줬고, 이 아웃룩에 대해서도 스테이블하다라는 이제 평가를 내렸습니다. 일단 이번에 이렇게 신용등급을 상향한 이 이유에 대해서는 구조개혁,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부양 노력, 그 다음에 재정 안정이 현재 진행형이라고 봤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이 문구를 봤는데, 현 정부의 어떤 이 강력한 개혁 의지에 대해서 좀 힘을 실어줬다는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요. 분명히 이제 여기서 very high institutional strength는 사실 정부의 최근 이제 구조 개혁과 어떤 노력 같은 것들을 일단은 이번 신용등급 상향의 요인으로 지목을 해준 거고, 컨트리 리스크도 트리플 A를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사실 요 무디스의 신용등급 상향을 두고 여러 가지 말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IMF 바로 직전에도 3대 신평사가 우리 한국의 신용등급을 막 올려줬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트라우마를 가지고 이제 고아원 데려가기 전에 짜장면을 먹여줬네 이렇게 이제 비판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게까지는 좀 아니고요. 우리가 이런 패배주의는 좀 배격을 하되, 사실 요즘에 각종 시위 현장 가보면은 당장 나라 경제가 절단날 것처럼 그런 공포감이 드는데, 해외의 평가는 달랐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사상적으로 진보나 개혁도 이제 훌륭한 가치이긴 한데, 이런 좀 보수 정권만이 가지고 있는 경쟁력이나 장점들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테면 로마 교황청에서 교황이 이제 우리나라 방문하는 계획 같은 거는 도저히 이거는 어떤 정상적인 외교 라인을 통해서 결정되는 그런 프로세스는 또 아니란 말이죠. 근데 우리나라 역사상 교황이 딱 2번 방문했는데, 한 번은 첫 번째가 전두환 전 대통령 때, 그 다음에 2번 박근혜 대통령 정부에 2번을 방문했던 거죠. 로이터에서는 금리 인상이 발표된 직후에 이렇게 신용등급이 올라갔다는 건 이거는 의미가 크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금리 인상 발표 이틀 뒤에 나온 거죠. 2박 3일 뒤에. 마지막으로 MSCI 한국 지수를 보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일단 0.4% 소폭의 이제 상승으로 미국 시장하고는 이제 반대의 상황이었긴 하지만요. 이거는 지난 금요일 우리가 예상보다 좀 선방해줬던 거를 후반영했다고 보고, 앞에서 보신 무디스의 신용등급 상향은 일단 우리에게 있어서 당연히 어떤 자부심으로 연결될 만한 이슈긴 한데, 51.11이라는 수치로 봤을 때,
일단 외국인들이 신용등급 상향에 대해서 무조건 100% 긍정적으로 반응을 할 것이라는 기대는 일단은 조금 아껴 놓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월요일 아침 글로벌 마켓나우 함께 하셨습니다.